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귀여운 아이와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금치에 시자도 싫을 정도로 시자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지인이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탄탄한 기업에 다니는 멋있는 직장인이었죠. 남편과는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릴 적에는 저보다 키도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나니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성격도 주도적이고 쾌활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모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연봉도 훨씬 많고 알아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물도 훤칠해서 주변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시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댁에서 사실 시모만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다 해주셨죠. 남편은 그만큼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했지만 시모는 그런 모습조차 꼴도 보기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저와 만날 때마다 집해온 걸로 유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진경이 너, 내가 매번 말하지만 너 집 그거 하나 해왔다고 수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도 솔직히 충분히 집해올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상황에서 우리 수호 같은 애가 가당키나 했겠니? 그러니까 집이라도 해와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니? 네 상황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우리가 받아준 거니까 너는 집해온 걸로 우리 수호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님, 저 집해왔다고 수호 씨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왜 매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도 저한테 왜 무시하냐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어머님은 왜 제가 남편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매번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것 봐라. 너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유세 부리는 거야. 네가 집 안에 왔으면 이런 소리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니? 네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우리 아들 무시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네가 내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무슨 말 하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어차피 친정돈은 친정돈이지 네 돈은 아니잖니? 어머님, 맞아요.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요. 남편 회사에 비하면 저희 회사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운해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한 줄 알겠다. 그냥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라는 말도 못해? 주변에서 보니까 집에 온 며느리들이 너무 유세를 부린다고 하길래 내가 해본 말이다. 그냥 저는 안 그런다 하면 될 것을 너는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어.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시모는 저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시집살이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매번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비꼬거나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친정집은 잘 살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고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저희의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만 시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라셨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임신 후반기부터는 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시모는 마치 저를 5분 대기조처럼 부르기 시작하셨죠. 나 여기 시내 자주 가는 옷가게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더라? 한 10분이면 되겠지? 10분 후에 여기 바로 와. 짐도 너무 많고 날도 더워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못 가겠어. 여기 와서 짐도 좀 옮겨주고 온 김에 집에 와서 네 남편 좋아하는 반찬들도 챙겨서 가지고 가고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랑 나랑 손질하면서 하나씩 만들자. 어머님, 저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정밀 검사도 해야 돼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기 어려우시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시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매주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냐? 병원 가가지고 뭘 더 본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성별만 알고 산딸만 알면 되는 것을. 우리 아들이야 뭐 건강한데 알아서 건강한 핏줄 주지 않았겠어? 애가 여기서 이상 있으면 그건 네 탓이지 뭘 탓하겠어. 병원 진료를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받고 앉아있어? 너도 참 미련하다. 됐고 병원 진료도 받아서 뭐하니? 그냥 당장 여기로 와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얼추 맞겠구나. 어머님, 제가 아임 이상 있을까봐 가는 게 아니라요. 병원 진료는 원래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저 조상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상기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자주 와서 확인도 해줘야 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제가 택시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한 번을 안 듣니? 내가 뭐라고 했어? 병원 진료 보지 말고 여기 당장 오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을 참아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해? 지금 네가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안 해.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진료 보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그런 건데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타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야,
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당장 지금 여기로 와. 당장 오지 않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가 아주 그냥 신정 빵빵하다고 시어미를 개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네 버르장머리 오늘 단단히 고쳐놓겠다. 지금 당장 달려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불러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설명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부르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지만 매번 막무가내로 불러대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처음 말했던 날에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나 오늘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오라고 화내시네? 내가 정말 난감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고 무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미치겠어. 당신이 전화해서 말 좀 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근데 엄마 말로는 그런 거 아니던데? 당신한테 며칠 전에 미리 오늘 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약속을 그냥 잡아버렸다며. 그래서 일 끝나고 오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늘은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화나서 소리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 며칠 전에 집에 잠깐 들리라고 하셨긴 했는데 바로 다시 전화 오셔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약속 잡은 거야. 오라는 말 다시 안 하셨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데 난 벌써 약속 나와버린 상태거든. 그런데도 어머님이 소리치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시잖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안 오면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정말 난감해. 당신이 좀 말해줘. 아니, 그니까 나도 통화를 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엄마 말대로 집에 오라고 말을 하신 거네. 근데 당신이 약속 잡아버린 거고. 엄마 말 들어보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엄마가 오늘 오라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오해 풀어드려. 그럼 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머님이랑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거 다 취소하셨다고.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어머님 말이 맞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당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처음 남편은 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에게 남편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고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수더분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저와의 트러블이 크게 생기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남편은 저보단 시모의 말을 더 믿었고 그러다 보니 시모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죠.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구나 느껴지면서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몇 번 언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시모의 횡포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다시 횡포를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정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집에 오기 시작하셨죠. 아니, 애를 이렇게 춥게 해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기 감기라도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춥게 해놓는 거야? 난방도 좀 더 빵빵하게 뜨끈하게 해놓고 있어야 하고 아이 속삭에도 더 두꺼운 걸로 똘똘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따뜻해야 좋은데 너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다녀오고 나서는 배워온 게 그거야? 어머님,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아이 태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꽁 감싸버리면 피부 발진도 심해지고 태열도 더 심해져서 난리 나요. 병원에서도 태열이 심하니까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땀 더 많이 나면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적당히 온도 유지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니 너무 이렇게 감싸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이 피부 발진이 좀 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심해? 네가 피부 심한 애를 못 봐서 그렇지. 원래 애들은 이렇게 피부가 뻘겋다가 괜찮아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 낳고 다 키워봐서 아는데 애 한 명도 키워본 적 없는 네가 뭘 알겠어. 하여튼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지고서는 에휴. 그리고 모유 수유는 잘하고 있는 거니? 어째 애가 쑥쑥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에 미역국 대접으로 계속 먹어야 젖이 잘 도는 거야. 어디에 수유 좀 해봐라. 잘 먹이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네? 수유하시는 거 보시려고요? 그걸 왜... 그리고 수유하는 건 오시는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모유 수유한 거 어머님께 바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데 굳이 보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모유 수유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알아? 모유 수유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 그거 마사지도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마사지 하는 법이라도 알려줄 테니까 얼른 위도 걷어서 봐봐라. 수건 다 뜨뜻하게 적셔오고 미지근한 물도 떠가지고 옆에 둬봐라. 뭐하니? 가서 얼른 준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엄마로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아직 저 출산하고 2달도 안 됐어요. 조리원도 어머님 한 달 입고 싶은 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손목도 시큰한데 어머님 계속 뭐 가지고 와라 또 와라 시키시고 저 지금까지 앉을 새도 없이 서 있었어요. 계속 그러시니까 전 너무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돼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있을 셈이었니? 내가 애 낳을 때는 일주일 만에 집안일 싹 다 있어. 고작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나는 참나. 너는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손주 보러 온다는데 네가 불편하다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모는 산후조리 중에도 저를 마치 시중 부리듯이 부렸어요. 아이 목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큰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퍼서 거실까지 제가 날라야 했죠. 청기저귀를 써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무조건 청기저귀를 쓰게 하셨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손빨래를 해야만 했어요.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출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이만 보면 울면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엄마를 집으로 불러줬습니다. 아유, 진경아. 아유, 우리 딸.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나 힘든 줄 몰랐어. 사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지했어. 진경아, 정말 괜찮니?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생활만 중요해가지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다고. 엄마, 너무 힘들어. 아이는 정말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더라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나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못 살겠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힘들고 외롭고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구나. 진경아, 엄마가 진경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서 도와줄게. 알았지? 엄마, 나 여기 말고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여기 있다가는 나 미칠지도 모르겠어. 다른 거 다 놓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쉬면 나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도 말했어. 엄마, 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아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 엄마가 진경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빠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자. 기다려. 엄마가 금방 아기용품 챙기고 바로 가자. 엄마가 지금까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저를 잡아줬던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제 상태를 듣고선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를 보러 오셨죠.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상황은 남편에게 말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아이 때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모의 행동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뒤집어 엎은 듯 했어요. 그 후로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셨죠. 시모의 횡포가 사라지자 저희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심리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금방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출산 3개월 후에도 6개월, 1년 후에도 건강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저는 복직을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의 행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는 집안일을 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시모는 제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렇게 과일을 쌓아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썩어서 나만 나겠니? 한 번 살 때 먹을 만큼만 사야지.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원. 에휴. 그리고 과일이 얼만데 이렇게 과일을 여러 개 사고 그러니? 수호가 과일 먹을 애도 아니고 다 너 먹으려고 산 거 아니니? 아, 그거 어머님 주변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이 돌이라고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 놀러 오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없어요, 어머님. 네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그리고 살림을 하려면 알뜰하게 사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아직도 마트 가서 쇼핑하지? 그런 데 가면 다 상술이야. 비싸기만 하고 몇 개 더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더 쓰게만 하고. 요 앞에 시장 있잖니.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 운동 삼아 겸사겸사 걸어서 갔다가 살 거 조금씩 사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오래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라서 다음에 좀 더 발목 괜찮아지면 가볼게요. 저번에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시장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마트 가서 사는 게 편해서요. 시장이 저렴하면 저희도 시장 가서 사고 그래요, 어머님. 너 알다시피 수호 결혼 전에는 월급 싹 다 내가 관리를 했었는데 수호 결혼 때 봤었지? 그 정도면 수호랑 같은 나이의 애들에 비하면 많이 모은 거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일도 안 하고 솔직히 수호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대충대충 살림하면 거덜나는 거야. 시모는 집안 물품이 하나라도 못 보던 게 보이는 날이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집안 물품뿐만 아니라 아이 용품이나 개인적인 물품도 새 제품이 보이면 잔소리를 하셨죠. 심지어 변기물을 자주 내리지 말고 소변은 여러 번 보고 내리라고 말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잠깐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녀오던 사이 시모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 손에 든 아메리카노를 보고서는 경기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거 뭐야? 너 내 아들이 버는 돈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그냥 매일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여자가 바로 너였구나. 네가 이런 걸 왜 먹니? 밖에서 고생하는 건 내 아들인데 너는 집에 앉아서 시간 보내니까 커피가 절로 생각나디? 내가 와보길 잘했지. 역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줄 알았다. 네? 어머님, 언제 와 계셨어요? 이거 커피요. 요 앞에서 사고 온 거예요. 얼마 안 해요. 오랜만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마신 거예요. 어머님, 저 모유수유도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마셨는지 아닌지. 그리고 매일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아예 안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뭘 한다고 밖에서 돈을 쓰고 다녀? 네가 쓰고 다니는 돈 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고 다니냐고? 집에서 똑바로 살림을 하라고 앉혀뒀건만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다니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수십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몇천 원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에 제가 저를 위해서 쓴 돈 고작 이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에요.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밥도 매일매일 직접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커피 이거 딱 한 잔 사 먹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1,000원, 2,000원 쓰던 게 뭐해서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다. 살림을 하는 애가 아낄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고작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시모는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극심해져 갈 때쯤 어느 날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 오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병원비 전부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2주가 되기도 전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퇴실을 시킨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해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장모님 퇴원시켰어? 엄마가 왜? 장모님 6주 치료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왜 퇴원시킨 거야? 장모님 지금 집에 가셔도 혼자서 뭐 하시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쩌자고 퇴원을 시킨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들, 이제 괜찮아. 내가 가보니까 네 장모 많이 아픈 거 아니더라. 원래 처음엔 놀라서 이곳저곳 아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그리고 네 장모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거기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곤욕이라니까. 아프고 답답해도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계속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아빠도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오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 친정에 가볼게요. 어머, 너 미쳤니? 우리 손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아픈 사람 옆에 손주 두고 싶니? 너 애 엄마 맞아? 엄마가 된 게 어떻게 아픈 사람 간병하러 애 데리고 간다는 거야? 됐고, 애 엄마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그리고 병원비를 왜 내 아들 돈으로 계산을 한 건데? 내 아들 돈 잡아먹어서 내가 방 뺐다. 치료 받으려거들랑 알아서 치료비 내서 받아야지. 어디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아, 어머님, 지금 남편 돈으로 병원비 냈다고 지금 퇴원시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님 지금 이거 선 넘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남편 어머니시고 제 자식 할머니라서 참아왔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 저 잊지 않을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래? 너네가 돈을 아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시엠이 속도 모르고. 에휴, 수희야, 너는 제가 저러는 거 보고도 내가 이상하다고 할 거니? 아니지? 우리 아들은 엄마 속 다 이해하고 있지? 역시나 시모는 엄마의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바로 엄마의 병실을 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처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사 반대했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울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바로 처가살이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불이 났게 친정으로 달려와 남편을 말렸어요. 어머, 수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처가 살이하겠다고 들어간 거니? 왜? 네 마누라가 친정에서 안 살면 이혼하겠대? 예, 그냥 이혼해버려. 저런 애 어디 한둘이니? 쟤보다 더 나은 애 널리고 널렸어. 네 돈 막 쓰는 애를 왜 자꾸 거두려고 그래? 아유, 수호야. 네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러지 마. 엄마, 아니야.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어렵게 번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장모님 장인어른이 어렵게 모아 산 집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 생각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너무 염치 없었다. 그치?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에 염치 없이 공짜로 살고 있었네. 나 지금까지 살던 거 갚아야 해서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너희 신혼집으로 해준 거잖아. 그런데 무슨 염치 없이 살았다고 그래. 네 장모가 그러디? 너네 그럴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니? 아니 무슨 집도 절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래. 지금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안 되겠다. 네 장모 나오라고 그래. 아니, 장모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오히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어. 근데 엄마 뭐야? 내가 번 돈 와이프도 가족인데 1,000원도 못 쓰게 감시하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는 장모님이 주신 집에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5년 동안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적어도 5년은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 엄마는 이제 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처가살이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한쪽이 외벌이로 살고 있으니 남편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친정에서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시모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타박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시모가 처음에 심하게 반대를 하자 남편은 그렇다면 시모에 맞춰서 처가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더 싫었던 시모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되고 난 후 시모는 한 번도 집에 찾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 뭐라고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대신받아 집값에 1%도 갚지 못하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시모의 행포는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의 시모는 오히려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중하다면서 아들을 끼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멀리 달아나 버린 셈이죠. 남편은 이제 저의 말이라면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뢰를 잃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직까지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4억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했으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4억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액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사업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낳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우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 걷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2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배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판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큰 마찰이 생긴 건 양가 집안 왕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주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서로 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제가 눈에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시모가 한마디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참는데 한계에 다다랐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한마디 듣고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입장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꺼려 하는지 모르겠어. 속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가기 싫은 걸 그럼 억지로 가냐? 나도 이런 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주겠는데
상처받지 마. 처가댁에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 일단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일거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라고는 하시지만 사위인 내가 집안에만 박혀 있을 수 있겠어?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 하우스에 많이 나가시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알지? 대접받아야 될 입장인데 가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위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유인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알아? 방금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시댁에 갈 때면 불평 불만 없이 거리가 멀어도 아주 즐겁게 출발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멀다고 얼굴에는 온갖 짜증이 가득해선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면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고. 남편과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생각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되는 마찰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진 채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만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뭐야? 제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 하도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려 했는데 그건 또 싫은지 본인이 따라온 거라고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오래 끄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 가는 건 온갖 눈치 받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눈치를 받게 되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것뿐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거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고, 사돈댁과 왕래하는 비중보다 우리 집과 왕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야지. 서로의 마찰이 줄어드는 건데, 너는 항상 보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저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여자도 없을걸요? 어느 누가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어디서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털을 달아? 사돈댁이 너를 그리 가르쳤니? 저는 그럼 그냥 입만 닫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거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마음도 맞지 않는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이 나는 걸 내가 왜 두고 봐야 하는데? 너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 그만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점점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을 했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향해 달리고 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셔야 돼서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윤서방 무슨 일인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 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게. 아니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모님, 지수가 방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겠대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장모님 댁 오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말에 가끔 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냐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지수야, 네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이혼이라니?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엄마 때문인 거야? 윤서방이 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 거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제가 대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부 알게 되신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명절날 이해에는 친정이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뒤 저를 또다시 무작정 차에 올려 태웠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뒤늦게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지만 남편은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미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돌려 세우길래 이미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라 몸이 돌아가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더는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차가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업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하필 남편이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 집에 왔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걸 보고 부모님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본인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나 확인을 해보니 멀리에서 남편과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땡볕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휴양지야? 파라솔 펴놓고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엄마,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오늘 폭염이라 땡볕에 오래 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모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놔둬. 내가 도와드릴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내 손에 흙 묻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손톱 밑에 흙이 껴버리면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기로 했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거 장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했거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잘못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수를 고소해도 할 말 없으시죠? 합의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윤서방이 남자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장모님이 무릎 꿇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딸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죠. 제 뺨에 손을 올린 건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니?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고소? 해볼 테면 해봐. 엄마는 저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자 중간에서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엄마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봤지만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던 터라 당장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당신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 둘의 문제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바캉스 특가 상품이 나왔다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다음 날로 바로 예약 잡았다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해야 되겠네. 짐 싸서 바로 갈게요. 지수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넌 안 가냐? 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얘는 원래 그런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바캉스를 갈 거냐는 말이 나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빨리 119에 전화부터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 급하면 전날에 내 얼굴에 손 올린 거에 대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핸드폰 빌려줄게. 지금 별로 급하지 않나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새벽 비행기라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 너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남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희 엄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찬물을 엄마 얼굴에 적신 뒤 힘겹게 업었어요. 그렇게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저는 파라솔 그늘에 엄마를 눕혀드린 뒤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탈진으로 인한 온열 질환 증상을 겪었던 거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신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길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해 드리자 그제서야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를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갔는지 집에 없길래 다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 차가 시댁 앞에 있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 괜찮다니까.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나 이혼하잖아. 네가 원하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관계 알기라도 해봐. 그럼 법적 고소 들어올 테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사내 연애 금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이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남들은 그저 불륜으로밖엔 안 본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의 상황을 깔끔히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오빠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다녀오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여행 계획 잡았겠어? 거기 가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내 연애도 징계 조치 당하는데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퇴사해야 돼.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나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 알지?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야. 정말 오빠 말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면 좋잖아. 내 화를 가라앉힐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왔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이를 악물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모두 들으면서 숨죽여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핸드폰에 전부 찍히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담겨있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미 시부모님 또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았고 공항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표를 끊은 뒤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들어가려 하자
저는 뒤에서 모든 영상들을 전부 촬영한 뒤 출궁장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직위를 외쳐 불렀습니다. 야, 윤대리, 네가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워? 저 여자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려고?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복수? 이거 가지고 복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제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저 여자 불륜 사실 걸릴까봐 엄청 불안해 하던데? 이 사실 저쪽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 봐. 불륜 사실이 회사에 까발려지면 너희들 퇴사 조치 당한다며? 다음 달 과장으로 진급한다고. 그런데 네가 번쳐 놔두고 저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내 연애 금지에 엄격한 회사가 과연 불륜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어제 너희들이 나눈 대화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출국 영상까지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을 다녀오던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니?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천치들아. 잠깐만.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일단 우리 좀 침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될까? 그래, 좋게 해결하자.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전날에 장모님 쓰러졌을 때 내가 그냥 버리고 와서 그래? 그런데 당신도 내 뺨에 손을 올렸었잖아.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좋게 풀어나가자고?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저기요.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저 이 사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인 거 전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 문제로 퇴사 처리된다면 부모님 눈에 분명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자신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제가 공항을 빠져나가자 온 시댁이 날뛰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제출한 뒤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도 엄격한 문제였는데 사내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관계자분들은 심각한 회의를 거쳤고 회사 사람들의 투표로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남편과 상간녀의 퇴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피해와 안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제 삶을 되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되찾으신 저희 엄마 옆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댁집안과 친정집안 왕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